안녕하세요, 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금 적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들이 은행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렇게 예금 금리가 높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옛날에 이 적금 풍차 돌리기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랑 이 엑셀 파일까지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뉴스 기사를 보시면 1000만원만 넣으면 40만원 번답니다. 이 정도면 4% 금리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할 때 5% 정도만 나와도 정말 잘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은행 적금이랑 예금 금리가 5%에 가깝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빅스텝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0.5%를 올리면서 현재 같은 경우는 2.25%가 기준금리인데, 여기에 더해서 은행별로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금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출금리가 요즘 평균 4%에서 5%, 7%까지도 간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출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뉴스기사에서 보시는 예금 적금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품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은 거죠. 5대 시중은행이 아닌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상품에 금융 소비자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런 데서 판매한 게 거의 7%에서 8% 특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예적금 금리가 높은 거는 부산은행에서 펫적금이라고 요게 1년 만기 적금인데 현재 연 4%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상품이라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적금이라는 거는 현재 5.2%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웬만하면 들어두시는 게 좋은 적금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방은행이죠. 여러분들 지방은행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통장별로 5천만원까지는 전부 다 예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시기에 상당히 좋은 상품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금이랑 적금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때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과거에 엄청 유행했었던 바로 풍차 돌리기 적금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2016년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엑셀 파일이 제가 과거에 풍차 돌리기 적금을 했던 방식인데,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한번 설명드리면, 풍차 돌리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매달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달 동안에서 총 12개 통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93,000원이라는 금액을 넣었는데, 자,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1년 동안 넣고 나면 이 금액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1,133,387원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달에 넣은 이 적금은 언제 들어오냐면 바로 이쪽 달에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만 이렇게 조금 고생하시면 그 다음 년부터는 매달 이렇게 적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금이 하나씩 완료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나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온 이 금액을 그대로 예금으로 돌리는 예금 방식이랑, 그 다음 이 금액을 다시 적금으로 넣는 적금 방식이 나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N땅에서 예금으로 넣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적금으로 다시 넣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93,000원이 결정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월 투자 가능액이 60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60만원에서 1년을 하면 720만원인데 지금 이거를 1년 동안 이렇게 넣다 보면 총 몇 번을 넣게 되냐면, 자, 78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720만원 나누기 78을 하면 이게 한 92,000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93,000원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은 처음에는 조금씩 넣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11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달부터 좀 잘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쌓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거의 매달 400만원이 넘는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매달 60만 원이란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때 당시에 제가 왜 60만 원으로 했냐면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저축을 더 들고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이 제형 저축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을 때 보통 15.4% 이자를 내는데, 지금 이 제형 저축 같은 경우는 7년인가 8년 정도만 유지하면 비과세로 나오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형 저축에 거의 85만 원을 넣었고, 그다음 주택 청약에는 20만 원씩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무주택 직장인들은 무조건 주택 청약에 20만 원씩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20만 원씩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 원까지 이게 세액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적금하는 금액이고 이게 나중에 세액공제까지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무조건 20만 원씩 넣는 게 좋습니다. 이 통장 점수나 나중에 잔고 관련해서도 20만 원이 딱 좋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형저축이 한 3.1% 정도 됐고 주택청약이 2.3%. 그 다음 그때 당시 풍차 돌리기 적금 이율이 얼마였냐면 여기 보이시는 통장 내역이 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가입했던 통장 이율입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 OK저축은행에서 적금을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금융권이든 3금융권이든 상관없이 적금 이자만 높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축은행을 꺼리시는 분들도 뭐 적금을 하실 때 이율 높은 거 찾으시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율이 얼마였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죠. 3.1%.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2.6%까지 갔었는데, 자 아까 전에 보신 제가 설명드린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얼마죠? 자 4%. 남 적으면 한 3. 중반 %로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자, 2016년도 예금 이자랑 2022년도 예금 이자랑 이제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지금은 급격하게 올라서, 자, 6년 만에 어떻게 보면 다시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는 되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적금 금리가 3%가 넘어가면 지금 이런 풍차 돌리기 방식도 좋은데, 자 우선 여러분들 풍차 돌리기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접근 습관 기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풍차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매달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그 통장에 넣는 금액도 매달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하셔야 되고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근데 이 귀찮은 대신에 이 귀찮은 만큼 이게 습관으로 길어지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60만 원을 한 통장에다가 계속 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중간에 제가 큰 돈이 필요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돈을 뺐어야 되는데, 지금 이 통장을 깨버리면 여기에 금리인 뭐 3.5% 이런 거를 온전히 받기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 풍차 돌리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통장이 매달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돈만큼 하나만 깨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 상황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재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조금 재미를 느꼈어요. 어쨌든 돈이 모이는 느낌도 나고 계산하면서 적금을 할 수 있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풍차 돌리기를 사실상 2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만뒀어요. 자, 왜 그만뒀냐면, 제가 이걸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걸 7년째까지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7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풍차 돌리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얼마까지 모이냐면, 자 1억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이때 들었던 생각은, 자 7년 정도 모아서 1억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이거를 그만뒀는데, 그럼 제가 이 적금을 하면서 배운 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이제 흥청망청 썼겠죠. 그러다가 이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제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지출을 제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현실을 깨달았죠. 자, 아까 전처럼 거의 뭐 7년이나 8년 정도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다 보면 아마 현타가 오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10년 동안 모아도 뭐 많게는 1억 아니면 몇 천만 원까지 못 모은다는 거를 보는 순간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1년 넘게 하면서 배운 점은 뭐냐면, 자, 잘 모으는 것보다 더 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웠고, 그 뒤부터 제가 집중을 했던 게 이런 풍차 돌리기나 이런 적금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지에 대한 투자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릴지 이 N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차 돌리기 같은 경우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재테크고, 이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지금 저의 상황, 현실, 이렇게 배운 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재테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 적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